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속 자신을 얼마나 오래 들여다보셨나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봤나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멈췄나요? 저는 요즘 거울 앞에 서면 이상하게 오래 서 있게 됩니다. 흰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했을 때 처음엔 뽑았습니다. 두 번째도 뽑았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냥 뒀습니다. 뽑아도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 손등에 검버섯, 살짝 굽어진 어깨. 그게 나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봄이면 연두빛, 여름이면 짙은 초록, 가을이면 붉고 노랗게, 겨울이면 하얗게. 그 산은 내가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저 산은 왜 저렇게 그대로일까? 아니, 어쩌면 진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옛 시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임의 정이라. 조선시대 황진이가 남긴 시조의 한 구절입니다. 산은 변하지 않고 물은 흘러갑니다. 산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물은 흘러가는 세월이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웠나요? 산처럼 한자리에서 깊어졌나요? 아니면 물처럼 여기저기 흘러다니며 살았나요? 어느 쪽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고 있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멈춰서야 혹은 속도를 늦춰야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백발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1970년대 서울,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냉수로 세수하고 밥 한 공기 먹고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 아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말이 없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고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그게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어딘가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왜 맨날 일만 하냐고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새벽에 일어나 일하는 나이가 됐을 때 그제야 아버지의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나가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 매일 반복되는 헌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 남자는 오래 울었습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 그런데 묘한 건 그 뒤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말없이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산이 그러하듯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빠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스마트폰은 1초에 수십 개의 알림을 쏟아냅니다. 뉴스는 10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트렌드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바뀝니다. 이 속도에 적응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물음이 드는 나이가 있습니다. 보통 50대, 60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음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짜 삶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교사였습니다. 매일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는 천직이라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던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학생들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나는 뭘 하지? 30년 동안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 패턴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3개월은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자유가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동네 야산을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바쁘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너무 바빠서 봄이 온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글을 썼습니다. 일기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그냥 그날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2년 후 그 기록이 책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봄이 매년 왔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음, 건강, 직위, 역할. 맞습니다. 이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쌓아온 것들, 당신이 겪어온 것들, 당신만이 가진 이야기들,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와인과 같습니다. 싸구려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식초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깊어지는 일이 됩니다. 경제학의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이나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투자.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무시하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하지만 인생에서는 다릅니다. 지나온 세월은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입니다. 30년의 경험, 40년의 관계, 50년의 실패와 성공. 이것들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꺼낼 줄 모른다는 겁니다. 혹은 꺼내도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일본의 인간 국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나 예술을 오랫동안 갈고 닦은 장인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사람, 칼을 만드는 사람, 직물을 짜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30대의 기술과 70대의 기술은 다릅니다. 손의 감각이 다르고 눈의 깊이가 다릅니다. 70대 장인이 만든 작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70년, 그 안에는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꺼내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일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백발이 된 후에도, 아니, 백발이 된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에 사는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과 밭, 그게 삶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땅을 일구고 해가 지면 들어오는 삶을 수십 년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손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이름이 뭐야? 이건 어떻게 무쳐? 할머니는 그냥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이건 고사리야. 먼저 삶아서 찬물에 헹구고 들기름에 볶다가 간장이랑 마늘 넣으면 돼. 손녀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그거 영상으로 찍어도 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손녀가 편집해서 올린 영상 하나가 조회수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넘쳤습니다. 엄마가 생각난다. 어릴 때 할머니 집 냄새가 난다. 이 나물 이름을 이제 알았다. 할머니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생 해온 것을 보여줬을 뿐인데 세상이 반응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의 채널 구독자는 수십만 명입니다.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평소처럼 한 것뿐이에요. 그걸 세상이 좋아할 줄 몰랐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동안 양복점을 운영하던 70대 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 가위를 잡은 건 16살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벌의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의 어깨를 보면 어디가 짧고 어디가 길어야 하는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실을 잡아당기는 손의 힘만으로 원단의 질을 파악했습니다. 그 기술은 어떤 기계도 어떤 AI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수입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동네 양복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가게도 위기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패션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기술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뭘. 하지만 젊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촬영되었습니다. 원단을 고르는 눈이, 가위질하는 리듬이, 바느질하는 손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온라인에 공개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에서 온 제자들에게 한국 전통 맞춤 양복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0대의 세계를 무대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이혼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주변에서 가엾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혼자 사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하겠다고.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어릴 때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포기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살림과 아이들에 치여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화방에 들어갔습니다. 물감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배웠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처음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붓을 잡았습니다. 5년이 지난 뒤 그녀의 그림은 지역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그림을 본 한 갤러리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어요. 젊은 화가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70대 초반입니다. 매일 붓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로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회가 올라오실 겁니다.
나는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젊은 시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 감정들 저는 억누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원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과 후회를 딛고 나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탁월한 심리학자 다니엘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후회하는 것들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가장 많이 후회되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짜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대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처음엔 코드 하나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파서 며칠씩 쉬기도 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청중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시는 걸 보면 내가 기타를 배우기 잘했다 싶어요. 늦게 시작해서 잘 못 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연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산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산도 변합니다. 침식이 일어나고 나무가 자라고 계절이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을 보며 느끼는 건 변함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도 그 자리, 눈이 와도 그 자리, 폭풍이 와도 그 자리, 흔들리되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청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리를 지켰나요? 조선시대의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평생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불렀습니다. 권세가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향을 선택했습니다. 안동 도산으로 돌아가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냐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청산이 좋소. 청산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오. 그가 남긴 학문은 조선을 넘어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그의 사상은 살아있습니다. 자리를 지킨 사람의 깊이, 그것이 세월을 이겼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발이 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록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것들, 배운 것들, 실패한 것들, 극복한 것들,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기도 좋습니다. 블로그도 좋습니다. 영상도 좋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깊은 이야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간관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 관계들을 다시 꺼내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연결을 통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놓아버린 관계의 실 하나가 어딘가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시작하세요. 크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것, 젊어서 포기했던 것, 언젠가 해보리라 생각했던 것, 지금이 그 언젠가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토니 모리스는 39세에 첫 소설을 썼습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편집자였고 두 아이의 싱글맘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글을 쓰지 못하다가 39세에 결심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고. 그녀는 이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39세도 늦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가요?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 할머니는 92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92세에 98세에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그 시집이 1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약해지지 마. 92세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쓴 시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이는 시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기억이 흐릿해질 때, 손자, 손녀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 그 외로움과 불안은 진짜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산 앞에 서보세요. 산을 보세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저기 있었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저기 있을 산. 그 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충분히 전해진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산처럼 나다운 것을 지켜야겠구나. 나다운 것. 그게 무엇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남의 눈을 봤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뒤처지면 어떡하나? 잘 보여야 하는데. 이제는 그 눈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셨나요?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이 넘으니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예전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더 나를 따르더라고요.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청산이 그러하듯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기댑니다. 청산은 오늘도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발이 되어 돌아보는 청산. 그 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바라보는 당신은 변했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 세월이 쌓여 지금의 당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어떤 젊은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들, 넘어지고 일어서 본 사람만이 가진 것들, 사랑하고 잃어본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꺼내세요. 나누세요. 시작하세요. 청산은 오늘도 거기 있습니다. 변함없이 조용히 깊게.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백발은 당신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백발은 당신이 충분히 깊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그 깊이를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사람 한 명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청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